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간 종합뉴스입니다. 지역 발전의 선순환 구조를 위해 지자체는 대학 유치에 혈안이지만 대학 입장에서는 학력 인구 감소 등으로 새 캠퍼스를 신설하기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가운데 세종시의 전국 최초로 공동대학이라는 신개념 캠퍼스가 조성 중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고 합니다. 김우순 기자가 보도합니다. 학령 인구 감소로 대학의 어려움은 갈수록 커지고 있지만 지방에선 여전히 대학 유치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지역 발전의 선순환 구조를 위해서입니다. 젊은 층 유출에 따른 지역 위기 소멸에 대한 확실한 대책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우선 대학이 들어서면 젊은 층이 유입될 경우에 관련 인프라라든지 상권 발달 등이 가능하기 때문에 세종시 역시 예외는 아닙니다. 전국 17번째 광역시도로 출범한 지 11년이 다 돼가지만 행복도시, 즉 신도시 안엔 아직 단 한 곳의 대학도 없습니다. 그동안 세종시를 비롯한 여러 기관들이 대학 유치에 공을 들였지만 대학의 정원 확충과 재정 확보 문제로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안된 게 바로 제 뒤로 조성되고 있는 공동 캠퍼스입니다. 세종시 지편동에 조성 중인 공동 캠퍼스. 말 그대로 여러 대학이 저렴한 임대료와 분양가를 내고 입주해 체육관과 식당 등 여러 공용시설을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국내 최초의 신개념 캠퍼스입니다. 다수의 대학과 연구기관이 입주하여 캠퍼스의 교사시설, 지원시설을 공동으로 이용하고 입주기관 간 융합적인 교육 연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캠퍼스입니다. 공동 캠퍼스는 임대형과 분양형으로 나뉘는데 초기 입주 부담이 적은 임대형 대학은 지난 2020년 1차 모집에서 모두 재주인을 찾았습니다. 서울대 행정대학원을 비롯해 충남대와 충북대 등 5개 대학 또는 대학원이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입주할 예정입니다. 또 분양형 대학은 현재까지 공주대와 충남대, 고려대 세종 캠퍼스의 입주가 확정된 상태입니다. 대부분 AI나 ICT 혹은 행정정책 관련 학과 중심 이전으로 세종시가 집중 육성 중인 산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특히 공동 캠퍼스 바로 옆으로 이들 산업을 중심으로 한 세종 테크밸리가 조성 중이어서 상호 시너지 효과가 기대됩니다. IT라든지 이제 6차 산업 그리고 미래 산업에 대해서 그런 과를 더 유치를 많이 해서 이분들이 타지로 나가지 않으시고 이 세종시 내에서도 충분히 취업을 하실 수 있고 머무르실 수 있게끔. 물론 세종시 공동 캠퍼스 건립은 행복도시 건설법 개정으로 추진이 가능했습니다. 이 모델이 산학연 협력의 모범 사례가 된다면 향후 전국의 혁신도시나 경제 자유구역과 같은 곳에도 적용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최근 대구와 충북 청주가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휴일에서 평일로 바꿨습니다. 우리 지역 의무 휴업일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직 시기상조라는 분위기입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따라 시행된 대형마트와 SSM이라고 불리는 준대규모 점포에 대한 의무 휴업일. 천안과 아산은 지난 2012년부터 매월 둘째 주와 넷째 주 일요일을 의무 휴업일로 정해 영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대구에 이어 인근 청주시가 휴업일을 평일인 수요일로 전환하면서 지역사회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당장 마트 근로자와 전통시장 상인들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민주노총 전국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조는 최근 천안과 아산시를 방문해 의무휴업 평일 변경 반대 의견서를 냈습니다. 노동자들이 많이 불안해하고 그리고 또 10년 넘게 이렇게 시행해 오던 이런 좋은 정책을 계속 이어지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희도 마트 노동자도 사람답게 살고 싶습니다. 주말에 한 달에 2번 정도는 쉬고 싶습니다. 전통시장 상인과 소상공인들 역시 휴업일 변경에 따른 매출 감소가 우려된다며 크게 반발했습니다. 전통시장에서 만약에 그렇게 바뀐다면 타격이 엄청 큽니다. 제가 보기에는 한 10%에서 20% 정도는 매출이 다르거든요. 아직까지는 아니다. 이대로 계속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에 대해 천안시와 아산시는 현재까지 이해 당사자들의 공식적인 변경 요청이 없었다며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 관련 전통시장 소상공인 대규모 점포 측에서 변경 의사를 밝히지 않아 현재 천안시는 대규모 점포 의무 휴업일 변경에 대해 고려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천안과 아산에는 모두 14개 대형마트와 43개 SSM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아산시와 천안시가 추가적으로 예산을 확보해 지역화폐 할인 판매율 10%와 캐시백 10% 지급을 올 연말까지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아산시의 경우에는 오는 6월부터 개인 구매 한도액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3개월 만에 연간 목표 발행액의 43%가 팔려나간 아산페이. 아산시는 이달부터 월 판매액을 201억 원으로 제한했지만 모바일은 이미 지난 18일 배정된 185억 원 전액 소진됐습니다. 이처럼 아산페이가 빠르게 소진되면서 아산시가 다음 달 추경 예산 확보를 통해 연간 총 발행액을 1,800억 원에서 2,400억 원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개인당 월 구매액은 다음 달까지 50만 원으로 유지되며 6월부터는 3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월 판매액도 201억 원에서 170억 원으로 축소됩니다. 다만 추석 명절이 포함된 9월에는 월 판매액을 203억 원으로 늘리고 개인당 구매액을 50만 원으로 상향할 예정입니다. 할인율 10%는 계속 유지됩니다. 2,400억 원 상향 조정해서 600억 원 더 추가해서 이 예산이 이제 맞춰져야 월별 이제 계획대로 선착순 판매가 가능할 것 같고요. 천안 사랑카드의 경우도 올해 연말까지 월 30만 원 한도 내에서 10% 캐시백이 유지되며 30만 원부터 100만 원까지는 1% 캐시백이 지급됩니다. 이를 위해 천안시는 올해 1회 추경에 275억 원을 추가로 확보하는 등 캐시백 예산 446억 원을 확보한 상태로 연말까지 변동 없이 혜택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지난달 입지가 확정된 세종시 폐기물 처리 시설 건립을 두고 대상지 인근 주민들의 분위기가 사뭇 다른 모습입니다. 한쪽에서 선진시설로 현장 견학을 떠나자 다른 한쪽에서는 반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세종시 전동면 주민센터 앞 시에서 준비한 버스가 도착하자 주민들이 하나둘 올라탑니다. 경기도 이천에 있는 동북권 광역자원회수시설에 현장 견학을 가는 겁니다. 지난달 30일 세종시 폐기물 처리시설 일명 친환경 종합타운 입지를 확정한 지 약 한 달 만으로 전동면 주민들의 제안으로 이뤄졌습니다. 이제 실질적으로 좀 운영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갖다가 주민들께서도 명확히 이제 알고자 하시는 그런 바람이 좀 있었어요. 저희하고 환경이 좀 비슷하기 때문에 이천을 좀 추천해 드렸고요. 그런 취지에서 오늘 함께 동행해서 사례조사를 가는 겁니다. 이날 견학은 전동면에 속한 마을별로 4-5명씩 모두 100여 명의 주민이 참여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반대 목소리도 거셉니다. 견학 버스가 출발을 앞둔 시각, 주민센터 앞에선 소각장 건립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이날 견학을 간 시민들은 소각장 건립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보는 주민들이 아니라며 견학을 추진한 전동면 이장단 협의회 등에 분노를 표시했습니다. 전동면 송성 3리와 송성 1, 2에 정작 그 주민들과 이장님은 참여하지 않는 허울뿐인 견학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밀어붙이기 식으로 일방적으로 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전혀 어떠한 소통이나 협의가 없는 것에 개탄할 따름입니다. 한편 이날 이천 현장 견학에선 주민들이 폐기물 처리 과정을 둘러보길 원했지만 소각시설 가동이 일시 중지된 상태여서 이를 확인하지 못한 주민들이 불만을 표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세종시는 오는 6월까지 친환경 종합타운 입지를 결정 고시하고 이후 실시 설계 등을 거쳐 2027년부터 공사에 들어간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나 반대 대책위는 세종시의 입지 결정 고시를 막기 위해 입지선정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해 줄 것을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예정이어서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한편 친환경 종합타운 조성사업 선진지 견학이 중도 중단된 사태에 대해 세종시가 공식 사과했습니다. 노동영 환경녹지국장은 기자간담회에서 견학 중단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행정의 준비 부족에 따른 것을 인정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견학에 참여했던 주민과 시민들에게 깊이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울러 주민소통 등 행정 전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책임지겠다고도 덧붙였습니다. 5년 전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라돈 침대 사태 기억하십니까? 당시 라돈이 검출된 침대를 수거해 업체 본사가 있는 천안에 쌓아뒀죠. 그런데 폐기물 보관 기간이 훌쩍 지난 지금까지도 그대로 방치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검은색 차각막으로 뒤덮인 야적장. 1급 발암물질인 라돈이 검출된 480톤 분량의 침대 매트리스입니다. 천연 방사성 제품 폐기물로 피폭 위험이 있어 불필요한 접근을 금지한다는 안내문도 붙어 있지만 아무런 제지 없이 접근이 가능했습니다. 이곳에 쌓여있는 매트리스는 지난 2018년 주민들의 반발 끝에 당진항에서 대진침대 본사가 있는 이곳으로 옮겨졌습니다. 당초 폐기물 보관 기간은 지난해 9월까지였지만 지금까지 방치돼 있습니다. 천안시는 지난해 10월 대진침대에 폐기물 처리를 위한 행정조치 명령을 내렸지만 회사 측이 조치 명령을 취소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해 집행이 정지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주민들은 이미 폐기물이 처리된 것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안 치우고 있는 건 아셔요? 동네 분들이? 모르죠. 근데 동네는 지금 다 치운 걸로 알고 있어가지고 그런 상황을 잘 모를 거예요. 새로운 처음 들었고. 이에 대해 천안시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 매달 안전점검이 이뤄지고 있고 향후 행정소송에서 승소하면 행정대집행을 실시한 뒤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전국 광역시도 중 최초로 버스 요금 전면 무료화 추진을 선언한 세종시가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내놨습니다. 누가 언제부터 무료로 이용 가능한 건지 또 관건은 무엇인지 김우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세종시가 내놓은 결론은 버스 요금의 단계적 무료화입니다. 지금부터 준비 기간을 거쳐 내년 9월부터 연말까지 4개월 동안 출퇴근 시간대만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2025년부터 전면 무료화하겠다는 겁니다. 여기에 투입되는 예산은 첫 해 약 48억 원, 그 이듬해부턴 253억 원이 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대상은 연령과 무관하게 세종 시민 전체로 세종시에서 출발하거나 최종 목적지가 세종시인 경우 무료 적용 대상이 됩니다. 방식은 버스 이용자가 요금을 우선 결제한 뒤 매달 정산을 통해 지역 화폐로 환급받는 식입니다. 이 교통 불편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저는 자가용 운행을 억제하고 대중교통을 더 많이 이용하게 하는 수 이외에 현재로서는 방법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대중교통을 보다 많이 이용하게 하기 위한 지원책으로서 버스 요금을 무료화하고. 문제는 역시 예산. 지난해 기준 세종시가 버스 회사에 지원한 손실 보전금 등으로 약 500억 원이 들었는데 여기에 버스 무료화 예산 253억 원까지 더해지면 한 해 대중교통 운영비로만 700~800억 원가량 소요되는 셈입니다. 혈세 낭비 논란이 불거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돈을 어느 정도 지불하고 받아야지 다 국민의 세금에서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거 무료하는 것도. 굳이 뭐 세금을 낭비해가면서 버스 요금을 무료로 한다는 거는 저는 좀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에 대해 세종시는 특광역시 평균 대중교통 운영비로 재정의 약 4.9%를 지출하고 있는 데 반해 세종은 무료화를 적용해도 시 전체 예산의 4% 이내에서 관리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잃는 것보다 얻는 것이 많을 거란 설명입니다. 저희들이 현재 개선한 바라는 비용이 100일 때 편익은 168이라는 오히려 편익이 높아진다는 계산적인 수치를 얻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낭비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버스 요금 무료화 정책이 세종시가 기대하는 대로 자가용 이용 억제에 따른 대중교통 활성화로 이어질지 벌써부터 그 성공 가능성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아산시가 이순신 장군의 정신이 서려 있는 해암리 개바위의 경관훼손을 막기 위해 서부 내륙고속도로 개바위 통과 구간을 성토 대신 교량으로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개바위 주변을 이순신 장군의 역사와 정신을 기억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아산시 향토문화유산인 개바위입니다. 백의종군길에 올랐던 이순신 장군을 만나고자 배를 타고 오던 중 임종한 어머니의 시신을 이순신 장군이 맞이한 곳으로 이 충무공의 효심을 엿볼 수 있는 곳입니다. 하지만 불과 10m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 서부 내륙고속도로 건설이 시작됐고 높이 11m나 되는 성토 작업이 계획되면서 개바위의 경관 훼손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끊임없이 지적돼 왔습니다. 이에 아산시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서부 내륙고속도로가 환경 개선 사업 협약을 맺고 개바위 통과 구간을 성토 대신 교량을 짓기로 확정했습니다. 개바위 구간에 설치되는 교량은 50m 규모로 약 82억 원이 투입될 전망입니다. 덕수이시 충무공파 종해와 지역 주민들의 교량화 요구가 발생한 지 3년 만으로 공사 비용은 전액 시비로 충당됩니다. 고속도로에 있는 성토 높이가 11m, 그리고 그 사면의 길이가 개바위에서 7m 정도 인접돼 있는 그런 형태였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개바위의 개방감이 없어서 개바위 후면에서 현충사를 직접 조망할 수 있도록. 아울러 시는 개바위 진출입로와 주차장을 개선하고 공원과 교육공간을 조성해 이순신 장군의 정신과 발자취를 기억할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시킬 계획입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한편에서는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충효 정신을 배울 수 있는 백이종군로 통고계집 건립을 아산시가 추진하고 있는데요. 현재 설계 공모에 착수했지만 정작 부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현충사에서 은행나무길을 지나 인주면 해암리 개바위까지 백의종군길에 올랐던 이순신 장군을 만나고자 배를 타고 오던 중 임종한 어머니의 시신을 맞이하기 위해 이순신 장군이 걸었던 길로 백의종군길 중 장군의 고뇌와 효를 보여주는 상징적 구간입니다. 현재 은행나무길 인근에는 충청유교 문화권 광역 관광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충효 정신을 배울 수 있는 백의종군로 통고계집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전시실과 강의실 등을 갖춘 2층 규모로 모두 31억 원이 투입되며 백의종군길 이해와 유적 탐방 등 각종 교육과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될 예정입니다. 아산시는 건축 설계 용역 설계 공모를 진행 중으로 오는 2025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통고계집 부지 확보에 난항을 겪으면서 건립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현재 해당 토지주의 경우 부지를 매각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시는 지속적으로 부지 매입을 위해 토지주 설득에 나서고 있지만 쉽지만은 않은 상황입니다. 몇 차례 연락을 드려보긴 했는데요. 네. 이제 딱히 진전은 없어서. 시는 우선 설득을 계속 진행할 예정이지만 최종적으로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토지 수용 등 다른 대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순신 장군과 연계된 체험 교육시설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백의종군로 통고계집. 계획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부지 확보 여부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독립기념관에서 찍은 단체 사진 아마 한 장씩 있으실 겁니다. 그만큼 소풍이나 현장 체험학습 장소로 빼놓을 수 없는 곳인데요. 코로나19로 관람객이 뚝 끊겼던 독립기념관에 학생들이 다시 찾고 있다고 합니다. 그 현장을 송용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평일 낮 시간 독립기념관의 한 전시실입니다.
대전이나 청주에서 현장 체험 학습을 온 학생들로 북적입니다. 책에서만 봤던 독립운동가와 우리 조상들의 업적을 한눈에 볼 수 있어 역사 교육회장으로 이만한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원래 안중근 의사님을 좋아하는데 실제로 이제 동생 같은 거 봐서 더 좋았고 친구들이랑 더 오니까 더 재밌었던 것 같아요. 이제 5학년 교과 교육 과정에 실제로 역사를 배우기도 하고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1관부터 6관까지 다양하게 이제 전시도 있고 애들도 체험 활동도 할 수 있어가지고 역사를 배우는데 좀 적합하다라고 생각을 했고 코로나19로 2019년부터 단체 관람이 뚝 끊겼던 독립기념관. 최근 수학여행과 현장 학습이 재개되면서 전국 곳곳에서 관람 문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와 올해 4월 20일 기준 누적 관람객 현황을 보면 1년 사이 무려 10만 명 가까이 늘었습니다. 관람객 수로는 20% 이상이 증가하는 추세로 보이고 있고요. 또 단체 관람객들이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차량이 많이 늘고 또 그에 따라서 또 독립기념관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산 현충사와 함께 현장 학습의 메카였던 독립기념관이 옛 명성을 되찾고 있습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아산 은행나무길 천체 관측관이 창고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천체 교실은 수년째 중단됐고 관측관 안은 낡은 테이블과 잡동사니들로 가득 찼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아산 은행나무길에 만들어진 천체 관측관입니다. 안이 온갖 잡동사니로 가득합니다. 관측관 내부입니다. 입구부터 떡하니 트리가 자리 잡고 있고 액자와 장화는 물론 안쪽에는 낡은 테이블까지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천체 망원경 역시 언제 사용했는지도 모를 정도로 뿌옇게 먼지를 뒤집었었습니다. 마치 창고를 방불케 합니다. 아산문화재단이 문화예술교육 사업으로 운영하던 천체 교실은 2019년부터 중단된 상태로 현재도 운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렇지만 관측관을 운영하는 아산문화재단은 활용 계획은커녕 관리에도 손을 놓고 있습니다. 운영 계획도 없습니다. 지난 2015년 일본 사가현 전문협회의 기증을 통해 만들어진 천체 관측관. 정작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면서 무용지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이상으로 주간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